안녕하세요, 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컴파일 언어하고 인터프리터 언어를 얘기하면서 번역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뭐 그 번역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컴퓨터는 번역을 해야만 되고 왜 실행 코드는 이진수로만 돼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조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뭐 숫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이진수의 형태가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죠. 모든 기계는 다 그래요. 컴퓨터도 그 전기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CPU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 선들이 있어요. 예, 선으로 안 보이겠지만 예, 전기를 넣거나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선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CPU를 이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계산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 건데 그 계산을 담당하고 있는 게 CPU 안에 보시면은 ALU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녀석이 산술 연산을 해주고 논리 연산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3 더하기 4 같은 그런 연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을 쓰고 번역기 한번 돌리면 이제 이진수가 되고 그 이진수가 3 더하기 4를 위한 이걸 조작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 조작 명령어가 될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하느냐? 컴퓨터가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얘예요. CU. 얘가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지고 얘를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보조기억 장치에 있겠죠. 하드디스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가 실행해 달라고 하면은 메모리 올라오고 그 메모리 올린 녀석을 얘가 읽어가지고 얘를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때 우리는 이제 메모리에서 CPU로 옮겨갈 때 요 선들 통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겠죠. 요즘에 CPU는 집적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옛날엔 이렇게 하나의 CPU였던 녀석이 요 단위가 요 코어라는 이름으로 요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코어마다 ALU와 CU가 있습니다. 이런 코어가 요즘에는 이제 4개가 아니라 뭐 6개, 뭐 8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더욱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CPU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영위를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초간단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게 장난감 탱크예요. 이 녀석은 전기선을 2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기 모터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를 넣어주면 이쪽 모터가 움직이고 여기 전기를 넣어주면 이쪽 모터가 움직여요. 얘는 내장된 기능이 있는데요. 이 2개 선 가지고 내장된 기능을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2개를 전기를 다 키면 2개가 다 움직이니까 전진을 해요. 근데 한쪽을 끄게 되면 이쪽만 살아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좌회전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끄고 이쪽을 켜게 되면은 우회전하죠. 그리고 둘 다 끄면 멈춰요. 이게 이 탱크가 갖고 있는 내장 기능입니다. 이 내장된 기능, 또 이런 내장된 명령어를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어셈블리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전기적인 스위치 상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이거는 기능이고 이거는 스위치 상태죠. 이거는 실행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 상태대로 스위치를 조작하면 실행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코드, 이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코드, 그래서 이를 실행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얘를 기계어라고 하죠. 생겨먹은 게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 코드로 말하기도 하고, 이 녀석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대로 켜면은 이제 얘가 동작을 하니까 실행 코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명령어긴 한데 이거 가지고 실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는 코드는 아니니까 기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사 코드 또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 코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탱크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만 움직이면은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될 텐데, 저희가 만약에 계획한 게 있어요. 탱크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쭉 3번 갔다가 왼쪽으로 좌회전했다가 쭉 2번 갔다가 또 좌회전했다가 한 번 갔다가 우회전하는 이런 경로를 계획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저 경로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 경로를 쭉 절차를 만들어내고 그 절차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난감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에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대로 실행,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요.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장난감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은 프로그램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게 메모리가 되겠죠. 자, 거기다 제가 이제 절차를, 이걸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쭉 이제 작성할 텐데, 그때는 이걸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상태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읽어서 이 스위치를 넣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실행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CPU에서 봤을 때는 그 CU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한 줄씩 읽혀져서 여기다 전기를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11이니까 한 칸 가겠죠? 자, 갔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칸 가겠죠? 또 세 번째 또 한 칸 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동작을 했고요. 이제 이걸 동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좌회전으로 턴하는 거잖아요. 자, 좌회전. 자, 됐고요. 또 앞으로 한 칸 가겠죠? 또 앞으로 한 칸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좌회전. 자, 한 칸 가고, 자, 어디까지 실행했냐면 여기까지 실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이 되겠네요. 자, 우회전. 그 다음 한 칸 가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자가 있다는 거고, 그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애가 누가 되냐? 바로 실행자가 이해하는 거고요. 실행자가 그 넘겨받은 스위치대로 실행을 해줌으로써 컴퓨터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녀석이 이해자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CPU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3 더하기 4를 계산하고 싶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컴퓨터는 계산기를 갖고 있죠. 그 계산기가 ALU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은 저희가 요즘에 간단하게 하죠. 번역기 한번 돌리면 끝입니다. 그 번역기를 돌리면은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메모리에 담겨져 있다가 이 선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컨트롤 유닛이 이 코드를 하나씩 진행하게 될 거예요. CU는 사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읽어서 실행만 해줄 뿐이죠.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원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선이 좀 많은데 저희는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선 3개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에 64비트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게 64개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64개짜리 선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이 명령어가 뭐냐면, 3이라고 한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 계산기 안쪽에다가 3을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4도 갖다 놔야 됩니다.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갖다 놓냐면은, 밑에는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기 위해서 이건 갖다 놓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설정하는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선, 얘를 명령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3을 먼저 옮길 거기 때문에 3을 먼저 세팅할게요. 3은 0, 1, 1, 그러니까 이진수로 0, 1, 1이니까 세팅을 해요. 여기에 맞게 스위치를 끄고 켜고 이 상태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왼쪽에다 옮길 건데, 그 명령어는 CPU가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3비트짜리 컴퓨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 마음대로 스위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하면 이거 움직인다라고 할 거고요. 그때 0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끄면 왼쪽에, 이걸 키면 오른쪽에 옮긴다고 그렇게 가정할게요. 자, 왼쪽 방에다가 요 3을 옮겨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징 하면은 이제 여기 3이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여기에다가 4를 옮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4를 세팅하고 이 4를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옮기겠다. 그러면은 지징 하게 되면은 여기에 4가 옮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 옮겨졌으니까 이거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명령만 내리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가 이제 요거를 받아가지고 계산하고 결과를 여기다 두던지 아니면 메모리에다 옮기던지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명령 셋으로 가능하겠죠. CPU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움직이는 명령어를 우리가 만드는데 번역기를 통해서 만들고 그게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만들든 또는 인터프리터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번역된 거를 읽어드린 녀석이 CPU 안에 있는 실행기라는 거죠. 오늘 한 내용이 사실 0과 1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기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